김수현 씨의 이미지는 평소 바른 청년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미성년자와의 교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큰 타격을 입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김수현 씨는 날아갈 수밖에 없느냐? 회생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교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의 유족들이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김수현 씨가 날아가게 되는지, 김수현 씨의 회생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론 씨 측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김세론 씨는 2000년생, 김수현 씨는 1988년생으로 12살 차이입니다. 12살 차이가 난 이성이 교제한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2015년에는 김세론 씨가 16살이었어요. 만으로는 14세, 15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한국 나이로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성인 남자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볼뽀뽀하는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걸 보면 얕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볼뽀뽀하는 사진들을 보면 뭔가 지그시 볼뽀뽀하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별 관계 아니었는데 그렇게 지그시 볼뽀뽀하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자, 그럼 둘 간의 관계가 교제하는 사이였고 성관계를 하는 등 깊은 관계였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형법에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세론 씨는 만 14세, 만 15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으로는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305조 2항을 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론 씨는 만 14세, 만 15세였었으니 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위 규정이 2020년도 이후에 신설이 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김수현 씨는 위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을 하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김세론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과연 진짜 교제를 했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김수현 씨의 이미지는 평소 바른 청년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미성년자와의 교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큰 타격을 입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김수현 씨는 날아갈 수밖에 없느냐? 회생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김수현 씨 입장에서 김세론 씨와 교제한 사실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증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증거가 나올 수 있고 내가 했던 행위들을 고려해봤을 때 더 수위가 높은 자료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교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세론 씨의 유족들은 또 다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공개를 할 때 하나씩 공개를 했었고요. 예전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데이터를 복구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김세론 씨가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냈던 편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추가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김수현 씨가 난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고 전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증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이 김수현 씨가 나락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김세론 씨와 어느 정도 성적 접촉이 있었고 남들이 봤을 때 교제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교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유족들과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더 이상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유족들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하다가 수위 높은 증거가 나온다면 김수현 씨는 더 이상 뒤덮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김수현 씨 입장에서 전혀 교제한 사실도 없고 성적으로도 뭔가 관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세론 씨의 유족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셔야 돼요. 고소를 하셔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김수현 씨는 혐의를 벗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김세론 씨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씨는 광고를 여러 개 찍고 광고주와의 이런 계약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해서 유족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김세현 씨의 무고함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광고주와의 위약금 분쟁에 있어서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방어를 하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큰 금액을 방어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거나 새롭게 이슈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